네,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오늘 영상 오랜만에 몇 개 좀 연달아서 찍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롭게 봤던 영화 장건지 감독의 한여름의 판타지아하고,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이거 제 생각을 그냥 감상담이나 약간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라. 일단, 요즘에 저는 사실 좀 예전에 이제 드라마 트루기 극영화의 어떤 드라마타이즈라든지 그런 데 약간 실증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좀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더 현실에 대한 재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상수 감독의 장소, 공간은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어떤 주인공 같은 존재고, 그게 이제 어떤 인물, 등장인물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드라마나 그 블랙바스터적인 영화, 그런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때 사용되는 공간은 하나의 소비재 역할, 소비재. 그러니까 셔트장에서 찍으면 되는데 셔트를 그렇게 못 꾸미니까 그냥 그 장소를 잠깐 빌려서 찍는,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만 빌려오는 거죠. 분위기만. 그 생명력이 있지 않은 어떤 마른 나무, 죽은 나무 같은 그런 공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동네를, 이거 부천에 이제 어떤 조용한 곳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끼는데, 어떨 때는 이 공간이 제가 호흡을 하고 있는 공간이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등장인물이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 있잖아요. 그 촬영 현장이 되겠지만은 그 등장인물 주인공이 발을 밟고 다니는 공간과 그 주인공이 겪는 사건들이 어떤 층위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좀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면 영화 제작 작업, 대본 쓰는 작업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현실과 비슷하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 현실은 재미가 특히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반인들이 재미없다,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는데, 또 재미를 아는 사람은 재밌다고 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여름의 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터리하고 극영화하고 경계에서 좀 한 가지 탐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영감을 주는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 뛰어난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시백 배우하고 일본 배우하고 나오는데, 일본은 이제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터뷰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제 그 고장이 일본의 어떤 쇠락해가는 어떤 고장, 조용한 고장에 가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과정인데, 그거는 사진은 이제 대본에 쓰여진 극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극영화고, 2부는 이제 극영화인데 대본에 다 짜여져 있겠지 싶었는데 대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극영화인데 대본이 없고 그냥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보자. 대략 이제 줄기만 잡아놓고 배우들한테 맡겼는데, 아마 이게 배우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본 지문만 있고 상황만 있고, 마치 상황극처럼 상황만 있고 대사가 없고 지문이 없고 그러면 답답하다고, 너무 힘들죠. 연기하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계속 좁혀나갔겠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테이크를 가면서 이 감정을 좀 가져달라, 이런 감정을 가져달라라고 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이제 어떤 현장성, 적응성,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청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레이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미리 이제 배우들이 대사를 달달 외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최대한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하고, 홍상수 감독처럼 그날 아침에 대본을 외워가지고 현장에서 감독들이 요구하는 어떤 동작 다 맞춰주면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장건지 감독의 제가 유치했을 때 대략적으로 상황에서 이제 점차 현장에서 좀 만들어 나가면서 가지는 어떤 그런 적응성하고, 아마 세 번째하고 홍상수 감독이 굉장히 연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전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배우의 연기는 이제 그만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편안해질 텐데, 현장에서 엄청난 것들을 그 대사까지 머릿속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리액션까지 다 해나가면서 침묵 망설임까지 다 줘가면서 한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배우들도
근데 배우들은 대본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본이 없는 영화도 저는 한다고 했을 때, 장건재 감독이 무리에 그 영화가 이 영화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로맨스 영화를 찍었는 줄 알고, 왜냐하면 저는 장건재 감독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놀랍게도 저도 이제 장건재 감독한테 배웠죠. 이런 영화를 했었는데 이런 도전을 용기 있는 도전을 하고 그것도 뭐 성취를 이뤄내고 저도 이제 좀 뭐 분석할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왜냐하면 저도 지금 현재 기존의 드라마 타부기가 답답해가지고 다큐하고 극영화의 경계를 굳이 둬야 될 필요는 못 느끼고 있는 차에 이런 몇 년 전에 이루어진 3, 4년 전에 이루어진 시도를 보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좋고 뭔가 영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장 다큐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짜여진 극영화였고 잘 짜여진 극영화 같은데 진짜 다큐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감흥들이 그러면서도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잘 전달되고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저도 영상을 또 한 번 더 보긴 봐야 될 텐데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건 사실 그것도 2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가 왜 2부작 영화에 좀 관심을 기울이냐면 90분 보통은 영화가 90분이잖아요. 90분 호흡을 몇 건이 가지고 찍기가 대본 쓰기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90분 2시간짜리 호흡을 지킬 수 있으면서 잘 쓸 수 있는 극본가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상업 영화 대부분 어떤 영화든 보면 한 60분 지나면 다 무너져요. 한 50분 지나면은 갑자기 이제 주적이 사라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상투적으로 가면은 너무 뻔하고 그렇게 상투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 상투적으로 안 가려고 또 이제 또 뭐 좀 이상한 쪽으로 가다가 열린 결말로 가버리는 그런 영화들 아시겠죠? 어떤 한 60분 지나면 갑자기 기운이 빠져버리고 막 그 주적이 사라지고 누가 주적인지도 모르고 영부영하다 끝나는 영화들. 사실 그렇게 2시간짜리 영화 1시간 30분짜리 대본을 쓰는 게 진짜 힘듭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근데 힘든데 저 역시도 이제 그 60분 70분짜리 영화를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찍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런 한 40분짜리 영화 2개를 캡쳐가지고 4개를 캡쳐서 하는 거라면은 저도 이제 장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장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아니고 저도 예전부터 꿈이나 뭐 환상 어떤 반복되는 시각의 A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영화, B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사건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제 얽어나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구조를 틀어나가면서 하는 재미, 이야기를 좀 약간 비틀면서 하는 재미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라고 하지? 어떤 양식 실험 같은 게 뭐 요즘에 와서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양식 실험이나 이런 걸 좀 해보면서 한다면은 뭐 좀 더 좀 괜찮은 것들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뭐 카메라 가지고 있고 촬영도 했던 사람이고 동시녹음도 했던 사람이고 주위에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나 또 이제 같이 작업했던 분들도 알고 있고 배우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간단한 거는 제가 직접 찍어볼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장편 영화가 되면 이제 혼자서는 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뭐 홍상수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는 그 일부를 쫙 풀어놓고 2부는 이제 그 확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확장을 했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다른 시각의 이야기다. 인물들의 캐릭터가 조금씩 변하면서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앞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일부는 좀 건너뛰어가면서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말하는 방식, 대화 방식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오수정도 그랬는데 오수정도 보면은 1부 뭐 2부 했었나요? 하여튼 약간 좀 후반부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좀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흥미를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 구조적인 재미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작중 현실을 어떻게 극적으로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본 쓰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대하도록 할 것이냐, 배우와 그 공간의 관계라든지 사건과의 관계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이냐의 그런 화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요즘에 생긴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고, 또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봤던 이제 장렬 감독의 경주 같은 영화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어요. 잘 보면은 굉장히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저는 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흡이 느려요. 보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힘 같은 게, 저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막 밀고 나가는 힘 같은 게, 이게 참 뭐라고 하지? 그 감독의 힘인지 어떤 그걸 그런 이야기, 홍상수 영화 비슷하면서도 또 그 생활 밀착형 영화, 생활 영화라고 할게요. 생활적인 영화의 계열이면서도 뭔가 힘 같은 게 느껴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또 공간은 몇 번 다시 그 공간으로 가잖아요. 차집으로 다시 가가지고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 그 공간에서 또 색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살짝 바뀌면서도 또 그런 관점들도 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를 일단 떠나서 어떤 그 희한하게 어떤 그 공기 한 후반부 가면서 밤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주 그 밤이 되는데 거기에서 전달해주는 어떤 분위기가 그 뭔가 있어요. 그게 감독의 영향인지 경주라는 장소의 영향인지, 일단은 경주라는 장소 때문에, 특이한 장소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있겠죠. 그리고 하지만 그 영화에서 처음부터 미뤄왔던 어떤 분위기가 종국에 다다르면서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공기의 환희 같은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면서 장윤율 감독 중에서 저 장윤율 감독 영화를 몇 번 봤는데 흥미롭게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장윤율 감독의 영화가 재미도 있구나 느꼈는데, 장윤율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보르헤스가 소설을 썼는데 보르헤스 읽어보니까 난 소설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펜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르헤스도 잘 읽으면 거기에서 울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긁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보르헤스 소설이 사실은 어떤 구도적인 측면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소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도까지 찾아가고자 하면 박상용 소설하고 보르헤스 소설보다 더 나아가기는 힘들어요. 사실 뭐 대중소설을 제외하고라도, 대중소설이 그냥 뭐 살인사건 일으키고 좀 재밌게 풀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예술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어떤 구도적인 자세, 삶의 의미를 찾는 영화를 만들고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선수들이 그 소설의 영역에서 이미 있는 거고, 영화적인 영역에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또 이제 영화적인 변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뭐 활용할 수 있을 건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게 뭐 그게 뭐 굳이 상업 영화가 안 되더라도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차원에서도 어떤 스토리를 분명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좀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것도 재밌긴 했었지만 뭐 그게 사실 더 재밌었죠. 폭력의 역사라는 미국 독립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그것도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담담한 시각이었거든요. 사실적인 시각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져오는 어떤 그런 것들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힘. 분명히 그게 상업적의 목적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재미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때 어떤 감정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지금 탐구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큐적인 접근이죠. 사실 이것도 다큐예요. 알고 보면 전 다큐로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 스토리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누군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하고 TV하다가 제가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내용에 이제 그런 것도 이게 다큐인지 애매모호하게 또 이런 식으로 찍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안 놀랄 수도 있고, 제가 연기를 못하면 저도 연극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못해.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시작들을 몇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배우들도 불러다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해보면서 양파 껍질을 까듯이 껍질을 까다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간 결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대본을 써가지고 옛날과 같은 패턴으로 영화를 만든다, 단편 영화를 만든다,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뭐 대본을 쓸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장편 영화가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싸게 찍어도 저렴하게 찍어도
제가 1년은 돈을 벌어야지 뭐 그걸 찍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요즘 뭐 이런 흥미로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을 통 안 만나고 있네요. 요즘 그러고 보니까 좀 지인들도 만나고 술도 한잔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조만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화를 요즘에 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 또 가끔씩은 이제 단막극 있잖아요. KBS 드라마 스페셜 같은 것도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드라마 스페셜 같은 스타일이 제가 가장 익숙한 스토리텔링이에요. 영화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영화는 1시간 반 그 호흡을 제가 만들어내기 힘들어가지고 사실 본격적으로 영화는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가끔은 이제 영화 대본을 쓰긴 하지만 장편 영화 대본을 쓰긴 하지만 그것도 안 팔려가지고 약간 좀 만들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제 선으로 만들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내려놨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현재로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스토리 흥미롭게 제가 글을 쓰는 단계부터 흥미롭고 뭐 탐구하듯이 재밌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제가 동시녹음 처음 할 때 그 가졌던 흥분, 재미 그런 걸 다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각본 쓰는 단계부터 연출하는 단계까지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새로운 영화들을 보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곧이어 뭐 제가 아는 감독님들이나 연출 감독님들이나 저기 배우님들을 찾아가지고 왜 영화를 하시는지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지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들 삶과 영화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좀 던져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